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잘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리 과장급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대리 과장급 정도는 이제 사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뭐 스타트업,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냐에 따라서 직급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칙에 따라서 딱 잘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4년 차 정도가 되면 이제 대리급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한 8년 차 이상은 이제 과장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사마다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리라는 직급을 더 빨리 줄 수도 있고, 뭐 2년, 3년 차에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한 성과를 냈을 때 과장으로 빨리 승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본인이 있는 분야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대리 과장급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간혹 이제 대리급에 있는 괜찮은 분을 빨리 모셔오고 싶어서 과장이란 타이틀을 빨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 과장급이라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년 차 중에서도 고도로 업무를 많이 쌓아오신 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10년 차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사실 이직 횟수가 많지 않으시다면 지금이 이직하기에 딱 적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과장급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시장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니어 연차일 때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그 과거의 경력은 조금 감안하고 완전 다른 포지션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리 과장급 정도 되었을 때는 내가 지금 쌓아왔던 어떤 경력과 엇비슷하거나 거기에서 뭐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비슷하다던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시장 조사를 굉장히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시장 조사는 내 직무에 있어서 나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와 구글을 활용하셔도 충분히 이런 정보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파악하시면 좋냐면, 우리 회사에서 과거에 이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또는 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직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나도 어떻게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내가 같이 일했던 선배가 먼저 어디를 이직을 했다면 그 선배를 찾아가서 차 한잔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마켓 조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때 링크드인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도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하신 후에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맞물려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아니면 직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의 어떤 타겟이 되는 거죠. 이 타겟에 맞춰서 내가 잡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서치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잡서치를 올리면 그걸 한번 또 추가적으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사와 또 어느 정도 내가 가고 싶은 부분들이 구축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네. 본인이 타겟하는 그 회사에 맞게 이력서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때 두 분류로 또 나뉠 것 같습니다. 내가 국문 이력서만 작성하면 된다. 내가 국문, 영문 둘 다 작성해야 된다. 내가 영문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각 국문, 영문 좀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문 이력서를 작성을 하십시오. 국문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력 기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력 기술을 하실 때 정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한 두세 줄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만약 대기업이나 유명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사실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인원, 뭐 가능하면 매출, 또 산업 분야, 어떤 부분에 그 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한 줄, 두 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직무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간혹 한 장에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대리과장급이라면 한 장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내 경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두 장에서 세 장을 작성하시길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이때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서 조금 너무 TMI가 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자세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시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적이면서도 명료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이 경력 기술서를 작성을 하시길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일즈를 어떻게 했고, 내 고객사가 어디고, 내가 얼마를 팔았고, 근데 본인이 뭘 팔았는지는 안 적으셨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채용 담당자도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지원할 때도 완전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직무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대리 과장급이면 나랑 그래도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지원을 하시는 걸 텐데, 그럴 경우에 나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이 이력서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직무별로 또 많이 다르지만, 또 만약 내가 마케터다 했을 때는 내가 마케팅을 어떤 것들을 했고,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써주실 필요가 있고, 또 만약 내가 개발자다 했을 때는 내가 뭐 앱을 개발했는지 웹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개발했을 때 내가 어떤 언어를 썼는지,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는지, 어떤 내가 그 프로젝트에 개입되어 있었던 건지, 내가 했던 이 업무에서 내가 맡았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적어 주실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력 기술서를 잘 작성하시고 이 이력서를 사람인 잡코리아, 그리고 피플앤잡, 또 좋은 헤드헌터에게 보내시면 그분들이 또 좋은 자리로 연결을 해준다던가 또 연락이 많이 가실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직접 공고를 보고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단에 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국문 양식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또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도 국문 이력서 양식, 국문 이력서 샘플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그 이력서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워낙 카페들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취업 관련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가입하셔서 또 다양한 회사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문 이력서 작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문 이력서를 쓸 때는 국문 이력서를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간혹 이제 영문 이력서를 작성하신다는 말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글 통해서 영문 어떤 이력서 샘플을 다운받으시는데, 간혹 이게 해외 사이트에서 이거를 이제 내가 다운로드를 받다 보니까 너무 미국 또는 영국 또는 다른 해외의 그 시장에 맞는 어떤 형식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내 실정에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HR 담당자분들은 대다수가 한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한국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또 이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어느 정도의 위기 질서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피어 관계이고 다 좋고 상하가 없고 이렇게 직급체계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이럴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 리더급이라든가 대표급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대가 들어와야 조금 수월하게 서로 일을 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 하한선 또는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문 이력서와
국문 이력서를 그냥 영어로 옮겼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영문 이력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짧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고급스럽게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 정말 국문 이력서를 그대로 한번 한국어로 옮겨 보려는 노력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조금 수정을 해 가시면 영문 이력서가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더 이제 멋있는 네, 문서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문 이력서를 쓰셨다면 이것도 피플의 잡에 올려주시고 또 링크드인에도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또 원하는 곳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예 모든 이력서와 정보들을 이제 온라인상에 공개한다고 해서 사실 어떤 사람들이 뭐 계속 연락이 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잡에 많이 지원했지만 내가 서류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시면은 정말 이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스케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직에 대한 스케줄 관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업무에 대한 스케줄 관리가 있다면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이직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으셔서 이 부분을 일과 함께 병행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건 나에게 추가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이직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기로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나에게 편한 시간을 2시간 또는 3시간을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가 항상 이직을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고 또 이 시간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보내지 하면서 주간 계획을 이제 짜 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뭐 국문 이력서를 쓴다. 두 번째 주에도 뭐 국문 이력서 쓴다. 또 뭐 자기소개서 쓰거나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뭐 영문 이력서를 쓴다 아니면 어디에다 올린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디에다 올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어떤 리스트를 만든다 뭐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뭐 세 곳에 지원한다 그 다음 주에 내가 세 곳에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쌓아가시고 이 과정에서 분명 또 헤드헌터가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좋은 그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면접을 잡아가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밟아 나가시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대리 과장급이시라면 한 번 정도 또는 2번 정도 이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만약 내가 지금 정말 처음 그 이직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정말 너무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그 전에 올렸던 그 1에서 3년 차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멋진 커리어 이어나가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